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아통달 과정의 세 번째 광선인 사랑 광선을 안내하고 있는 조건 없는 사랑을 찾아가는 여정 책 중에서 제 14장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제 14장 사랑과 봉사. 나는 베네치아의 폴이며 신성한 사랑인 제3광선의 초안입니다. 여러분이 내 은거처의 6번째 단계에 이르면 평화와 봉사인 제6광선과 혼합된 사랑의 입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봉사할 수 있기 전에 여러분은 반드시 평화를 얻어야 하므로 우리가 평화와 관련된 왜곡된 사랑을 다루어 보기로 합시다. 사랑의 세속적인 관점. 많은 사람이 내 은거처에 올 때 그들은 자아 통달의 길에 참여하고 있지만 사랑에 대한 세속적인 관점으로 상당히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지구에서 여러분은 아주 많은 반사랑의 표현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반평화의 표현과 힘을 실험하고 악용하는 파워 게임자들의 공격적인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이것을 경험하며 자라나고 권력자들의 희생양이 되면서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대안을 찾고자 합니다. 내면 깊은 곳에 여러분은 사랑이 그 대안의 일부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정복한다. 사랑은 가장 위대한 치유제이다. 필요한 것은 오직 사랑뿐이다. 이런 모든 것 말입니다. 아주 많은 사람이 사랑은 항상 온유하고 친절하며 분홍빛이며 부드럽기 때문에 힘의 반대라고 말하는 지구의 집단의식에 떠돌아다니는 철학을 믿게 되었습니다. 평화가 수동적이라는 의미에서 여러분은 사랑이 평화롭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평화가 수동적이지 않고 확실히 조용하지 않다고 말했고 또한 사랑도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기꺼이 사랑의 모든 측면을 표현할 때까지는 사랑에 관한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랑은 온화하고 친절할 수는 있지만 사람들이 트라우마와 상처로부터 치유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일 때만 사랑은 오직 온화하고 친절합니다. 지구처럼 갈등이 있는 행성에서는 그런 종류의 온화한 사랑에는 많은 용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나는 이런 종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사랑의 핵심이 사람들이 초월하고 그 이상이 되도록 돕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지 못한다면 사랑의 표현에서 평화를 찾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욱 직접적이고 더욱 준엄하고 더욱 강렬한 사랑의 행동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우리 상승 마스터들이 공개할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아 통달의 길에 봉사하고 다른 이들에게 봉사하는 일에 평화롭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보다 직접적인 사랑의 표현에 대해 또한 열린 문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의 측면들을 배우기. 모든 광선은 특정한 범위를 지니는데 이것을 여러분은 가시적인 색상의 범위로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랑을 오직 핑크빛으로만 생각하지만 그 범위는 너무나 강렬하고 레이저 같은 루비 불꽃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아주 많은 학생들은 내 은거처의 이번 단계로 오면서 사랑은 핑크빛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많은 사람이 부모 또한 힘을 남용하는 권위적인 인물들과 함께 지내며 자라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당연히 힘의 남용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일깨워서 더욱 높이 오르게 하거나 자기 파괴의 패턴을 멈출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힘을 표현하는 것은 힘의 남용이 아닙니다. 아이와 같은 여러분을 이러한 자기 파괴적인 패턴에서 빠져나오게 돕는 일은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올바른 힘의 표현과 힘의 남용을 구분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여러 다른 측면을 배움으로써 이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랑을 오직 핑크빛으로만 본다면 결코 사랑의 올바른 표현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직접적인 힘의 표현을 힘의 남용으로 여기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다 루비 광선에 가까운 사랑의 측면에 자신을 열면 사람들이 놓여있는 하향 나선의 끝자락에서 그들을 끌어올리도록 돕기 위해서는 강렬함이 요구된다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강렬함을 표현하기. 사람들이 하향 나선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은 그 속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를 기원하고 그 나선을 끌고 가는 에너지를 태울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나선의 속도를 늦춰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신들을 해방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사람들이 하향 나선에 있을 때도 움직이고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움직임을 가속할 수 있다면 그 나선으로부터 그들을 튕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부모님이나 배우자 또는 스승이 매우 강렬하게 한 발언이 여러분의 평소의 방어벽을 갈라버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에 커다란 충격을 일으켜서 여러분은 보다 높은 실제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단 하나의 발언만으로도 여러분을 자기 파괴적인 패턴에서 벗어나게 하고 새로운 경로에 놓이도록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것이 힘으로 변색되어 보이겠지만 본질적으로 그것은 두려움에 반대되는 사랑인 것입니다. 힘의 남용은 항상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올바른 힘의 사용은 그런 진동의 수준보다 높습니다. 그것은 사랑, 강렬한 사랑으로 진동합니다. 강렬함을 엄격함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엄격함이 아니지만 그것은 부동성입니다. 여러분은 에고가 항상 가장 낮은 공통분모를 향해 모든 것을 움직여서 여러분을 잠재우려 한다는 점을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누르는 나선, 이러한 잠잠해지는 의식의 상태에서 여러분을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강렬함이 필요합니다. 나는 관계에서 소통의 자유에 대해 말해왔지만 사람들이 6번째 입문을 통과해서
사랑이 항상 평화롭지 않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것을 거의 얻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파트너와 강렬할 관계를 맺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에 기반을 둔 강렬함이 있으면 이것은 관계에서 이상적으로 허용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또는 파트너 양쪽이 어떤 강렬함에 이를 수 있다면 그것은 그 관계에서 자산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기꺼이 자신을 쳐다보면서 자신이 사랑에 기반을 둔 강렬함을 지닌 게 아니라 두려움에 기반을 둔 힘의 남용이라는 패턴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화가 나거나 두려워서 자신의 파트너에게 소리를 지르는 방식은 관계를 만드는데 건설적이지 못합니다. 자유로운 소통은 힘의 남용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파트너는 이것을 참아내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얼마간의 시간적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은 자신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신과 파트너에게 드러내는 작업을 할 수 있고 그것을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수많은 관계에서 보여지는 역기능적인 패턴들, 즉 파트너 한쪽이 화가 나서 고함을 지르기 시작하면 다른 한쪽은 문을 닫고 껍데기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방식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소통의 자유를 확립해 왔다면 여러분은 파트너의 무의식 속에 어떤 느낌이 있다 하더라도 파트너가 표현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그것들을 드러나게 해서 변화시키기 시작하고 그것 뒤에 놓인 패턴과 환영을 발견하여 여러분이 그것을 초월할 수 있게 합니다. 한 사람이 두려움 기반의 감정을 처리하지 않고 무한정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자유로운 소통의 목적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사랑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부드럽고 핑크빛이고 수동적인 사랑으로 여긴다면 말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모든 측면을 통달할 수 있다면 그때 여러분은 사랑이 일곱 광선의 모든 측면을 포함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사랑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질 우주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일곱 광선이 전부입니다. 여러분은 일곱 광선을 통달함으로써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8번째 광선인 통합의 광선과 몇 개의 비밀 광선들을 통달하도록 돕겠지만 여러분은 일곱 광선의 통달을 얻음으로써 자신의 상승에 대한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곱 광선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전부입니다. 파트너 양쪽 모두가 항상 온화해야 한다고 느끼는 패턴에 많은 관계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관된 두 파트너가 모두 영적인 여정을 발견하고 한동안 여정을 밟았던 영적인 사람들에게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것은 특정한 동량의 가르침을 깊이 파고들었던 사람들의 경우에 특히 해당됩니다. 동량의 가르침들은 여러분에게 내면으로 갈 것을 매우 장려합니다. 그것이 요가든 명상의 각기 다른 형태든 묵상 또는 마음 챙김이든 간에 모두 내면의 고요함을 찾는 방식을 말합니다.
나는 이것이 잘못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서양에서 태어나기로 선택했다면 자신이 동굴에 앉아 마음의 평화를 통해 영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방식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황금시대가 구현되기 위해서 일어나야 할 일은 동양을 포함한 전 세계의 영적인 사람들이 사회에서 더욱 활동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반평화의 낡은 패턴보다 더 높은 길의 예로서 시범 보이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반드시 루비 불꽃의 강렬한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때때로 공적인 토론장에서 누군가는 일어나서 사람들의 주목을 이끌어 특정 지역의 돌파구를 막는 기운을 갈라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면 누가 이것을 할까요? 여러분이 늘 내면으로 들어가고자 하고 항상 평화로움을 추구하는 방식에 고정되어 있다면 누가 이것을 할까요? 여러분이 평화가 아닌 반평화의 모든 요소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진실로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